자, 추일 서정은 가을날 느끼는 정서거든.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화자가 바라보는 가을 풍경에 대한 게 3분의 2.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서 느끼는 본인의 정서가 3분의 1. 이렇게 해서 전체 시에 보면 쌤이 이렇게 잘라놨거든. 셀로팡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위가 정경무효사 가을날의 정경이고 그 밑에가 화자가 느끼는 정서 이렇게 나타나. 그래서 전체 구조 자체가 선경후 정의 구조예요. 그래서 가을날의 경치와 그 경치를 통해서 본인이 느끼는 정서라고 하는 걸 추일서정이라는 제목으로 작품 이름을 정해서 보여준 거고, 작품 전체의 전개 구조가 선경후정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 발표가 돼요. 그래서 단순히 가을날과 단순히 그걸 보고 바라보는 정서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일제강점기의 가을날, 일제강점기의 가을날 풍경을 보면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조금 더 무기력함이라고 하는 게 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일서정이 일제강점기에 발표된 시다. 이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자, 우리 정경묘사되어 있는 부분부터 볼게요. 지금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들이 선생님이 네모 쳐놓은 애들이야. 처음에 낙엽 보고 그 다음에 길을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일광은 빛나는 해죠. 해를 보고 급행차가 달리는 들을 보고요. 포플러 나무를 보고 공장의 지붕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철책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구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네모대로 쭉 보면서 자신이 보게 되는 대상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낙엽을 봤더니 무슨 생각이 드냐? 이 낙엽은 마치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와 같다. 그래서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에서 자신이 보고 있는 걸 은유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폴란드 망명정부에서 망명정부는 정부가 망명하고 있대. 그러니까 정부라고 하는 애가 본국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애들이야. 그 망명 정부는 결과적으로 힘이 없는 정부고 망한 정부야. 거기서 발행한 집회는 쓸모가 있어 없어? 그래서 낙엽은 어때? 쓸모없게 가을날 여기저기 막 더럽게 뒹굴뒹굴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굳이 망명정부의 집회 중에서 폴란드라고 하는 시어를 쓴 건 이국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뭔가 딱 저 폴란드 망명정부라 그러니까 그냥 낙엽이 아니라 마치 도깨비에 나오는 캐나다 퀘벡의 단풍잎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죠. 그죠? 그래서 이국적 이미지를 갖다 집어넣음으로써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을날의 풍경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있는 거야. 이국적으로. 오케이? 자, 포화에 이지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낙엽을 보고 한 생각.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와 같고 포화에 이지러진 도른시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대. 포화에 이지러졌다라고 하는 건 총포를 쏠 때 일어나는 물이 포화거든. 도른시는 폴란드의 도시 이름이고, 그래서 폴란드가 망명정부라 그랬잖아. 정부가 망명했으려면 최소한 내전 정도는 있었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상황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 하늘 계절적 배경 제시되어 나타나고 있고 도른시라고 해서 이국적 이미지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어요. 낙엽 보고 낙엽을 가지고 묘사할 때 은유적인 표현으로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그걸 보고 도른시의 가을 하늘이 떠오른다 해서 묘사라고 하는 거, 우리 머릿속에 가을날 낙엽이 떠돌아다니는 이국적 풍경을 그릴 수 있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 낙엽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 가운데 길이 하나 나 있어요. 근데 그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있다 이래. 얘는 직유법 쓰고 있습니다. 길이 원관념, 구겨진 넥타이,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가 보조관념. 그래서 길이 풀어진 넥타이처럼 쭉 나 있대.
그리고 그 길은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진다. 일광이라고 하는 건 가을 햇살을 얘기하는 거고, 일광의 폭포는 그러한 가을 햇살을 은유적으로 비유해 놓은 표현이에요. 일광이 원관념, 일광의 폭포가 보조관념이야. 그냥 폭포 말고. 알겠지? 가을 햇살이 원관념이고 일광의 폭포가 보조관념이에요. 그래서 그 속으로 길이라고 하는 애가 사라져. 눈부시게 해가 막 비치고 있고 낙엽이라고 하는 애가 막 둥글둥글 돌아다니고 있고. 자, 그리고 길이 사라지고 있다 해서 소멸의 이미지가 등장해서 나타납니다.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새로 2시에 급행차가 들을 달린다. 자,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는 길을 보고 그 다음에는 들을 달리는 급행차를 보는데 그 들을 달리는 급행차 위에는 연기가 뽀로롱 나고 있었어. 이 연기를 지금 조그만 담배 연기라고 비유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담배 연기는 급행열차의 굴뚝에서 나는 연기 를 얘기해요. 그래서 은유법 쓰이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급행차가 들을 달리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지금 길이라고 하는 애가 햇살 속에 사라지고 그리고 낙엽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저 멀리 들판에서 급행차가 쭉 하고 오는데 여기서 연기가 확 하고 나는. 그지? 자, 이 담배 연기라고 하는 애는 급행차 굴뚝의 연기를 은유한 표현입니다.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자, 그 다음에 포플라 나무를 보는데 포플라 나무라고 하는 애는 나무니까 가지랑 뭐라 그러니? 몸통 뭐라 그래? 이것도 가지라 그러나? 줄기? 요걸 갖고 있겠지?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근육과 뼈라고 표현했어. 그래서 얘는 의인법 쓰고 있는 거지. 포플라 나무의 형태를 근골이라고 표현을 해서 가을날의 황량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법 사용해서. 그러니까 나뭇잎이라고 하는 우수수 다 떨어지고 실제 나무에는 줄기와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상태일 거야. 그지? 그걸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 근골만 남아있다. 그 사이로 공장의 지붕이 보입니다. 공장 지붕이 흰 이빨을 드러낸 채에서 공장의 지붕을 동물처럼 묘사해 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류법 쓰고 있다. 공장의 지붕이 흰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식의 동물 이미지를 통해서 공장의 지붕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1940년대 발표된 이 시에 작가가 가지고 있었던 근대 문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공장은 근대 문명을 상징하는 애지? 그치? 그 공장의 지붕이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흰 이빨을 드러냈다 해서 부정적인 동물, 사나운 동물 이미지로 표현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흰 이빨이니까 색채여 시각적 이미지도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그 공장 지붕 앞에는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어요. 뭔가 이게 구부러진 철책이 나부낀다라고 하니까 삭막한 분위기가 막 느껴지죠. 도시 문명의 삭막함을 나타내는 소재가 구부러진 철책이고 냉혹함, 비정함의 이미지를 갖는데 왜? 철이 금속이라 그래요. 철이라는 금속이 갖고 있는 성질 때문에 냉혹하고 비정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의 원관념은 진짜 구름이에요. 그지? 그래서 진짜 구름이 원관념이고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은 은유법으로 쓰인 보조관념이야. 그래서 구름을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다 해서 셀로판지에 비유해 놓은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화자가 바라본 경치야.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라 그러면 그릴 수 있어. 오케이? 그럼 당연히 시각적 심상 많이 자극해서 쓰고 있겠죠? 뭐 구겨져 있다, 형태고, 그치? 일광, 해. 그 다음에 담배 연기를 내어 뿜는다 해서 이것도 형태고, 들을 달린다, 움직임이 막 나타나고.
그죠? 그리고 얘 생김새 근골에서 형태 이것도 시각적 심상이고 흰 해가지고 색채요. 그다음에 셀로팡지라고 하는 애도 저 셀로팡지라고 하는 애가 갖고 있는 시각적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게끔 비유적 표현과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가을날의 경치를 여기까지 설명해 준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런 가을날 화자는 무슨 생각을 하나? 사악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다. 홀로 황량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차는 게 화자야, 화자. 화자는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차면서 혼자서 황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대. 자, 이때 풀벌레 소리는 청각적 심상, 발길로 차다는 시각 혹은 촉각. 그래서 얘는 공감각적 심상으로 청각의 시각화. 그래서 화자가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홀로 황량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홀로는 시적 허용이고요. 황량하다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너무 가을날 전경을 보고 마음이 황량해요. 그래서 그걸 좀 벗어나 보고자 돌팔매를 허공으로 팍 하고 띄웁니다. 무료함과 황량함에서 벗어나 보고자 저런 행위를 하는데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저 돌팔매질을 한 돌멩이가 고독한 반원을 이렇게 그려서 잠겨가요. 저 돌팔매질이라고 하는 것이 쓸쓸한 풍경 건너편으로 잠겨갑니다. 점점 소멸해가요. 자신이 보고 있는 풍경이 황량함이라고 하는 걸 여전히 유지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 풍경이 바뀌어 안 바뀌어? 돌팔매 하나로 안 바뀌어. 기울어진 풍경은 쓸쓸한 풍경, 자신이 보고 있는 풍경을 얘기하는 거고, 풍경의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이 보고 있는 가을날의 풍경을 마치 그림에 그려진 것처럼 표현하려고 써놓은 거야. 장막이라 그러면 천에 그려놓은 것처럼. 저것이 마치 가을날을 그린 그림처럼 표현한 거야. 위에 쭉 글씨로 가을날의 전경을 묘사해놨잖아. 그게 일종의 캔버스인 것처럼 장막이라 표현을 한 거죠. 고독한 반원, 돌팔매가 반원을 그리는데 고독한 반원을 그리고 간대잖아. 그래서 여기도 화자의 정서가 나타난 거지. 황량함을 좀 없애려고 그 그림, 자신이 보고 있는 그 가을날의 그림 있잖아. 그 가을날의 풍경, 거기를 좀 황량함을 없애려고 팍 하고 돌을 던졌는데 뭐 황량함이 없어지긴커녕 고독한 반원만 저쪽으로 사라지면서 그림이 더 황량해 보이는 거지. 자기가 보고 있는 화면이. 잠겨간다, 슬픔, 소멸의 이미지. 던진 돌이 쭉 날아가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반원을 긋고 잠겨간다 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기가 보고 있는 가을날의 풍경이 어떻다? 황량하다. 그래서 그걸 좀 깨뜨려 보려고 했더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 시는 도시 문명을 상징하는 시어들이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지폐, 포화, 넥타이, 담배 연기, 급행열차, 공장, 철책, 셀로판지.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도시 문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화자는 뭐라고 생각하냐? 굉장히 황량하고 고독한 분위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가을날에 시골 마을에 복작복작하고 추석을 지내고 다 같이 모여서 놀고 막 보름달이 뜬 밤에 다 같이 나서 강강술래하고 이런 풍경이 아닌 거지. 그치? 가을날 도시의 풍경은 황량하고 고독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를 유발하며 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다. 소멸의 이미지, 이지러지다, 사라지다, 기울어진, 잠기어간다 해서 조락, 소멸의 가을을 연상케 하며 애상적인 심상, 조금 쓸쓸하고 안타깝고 이런 심상들을 불러일으킵니다. 비유법 쓰인 애들이 워낙 많아서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이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해서 지규적으로 쓰였고요. 낙엽이 폴란드 망명정부 지폐다. 일광은 일광의 폭포 이렇게 되지.
급행열차의 연기는 담배 연기다라고 표현이 되고요. 포플러 나무의 빈 가지, 낙엽이 다 떨어진 그건 근골. 그래서 얘는 은유라고 해놨는데 화류, 의인이기도 해요. 화류. 오케이. 뼈와 근육. 공장의 지붕, 흰 이빨. 이것도 은유라고 해놨는데 얘도 지금 이빨이 있다라고 해놨지? 그치? 그래서 얘도 화류. 사람보다는 동물이죠, 이빨이라 그러면. 풍경이 장막과 같다 해서 이건 은유가 맞습니다. 근대 도시의 문명과 관련된 소재들을 활용한 독창적 비유를 통해 낯설고 황량한 가을날의 풍경이라고 하는 걸 형상화, 마음속에 그림 그려지듯이 이미지화 되고 있는 시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그 팽차가 연기를 내뿜잖아요. 이거 의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담배 연기라서. 그럼 의인으로 볼 수 있어요. 담배 연기를 내뿜는 존재는 인간이다. 급행차가 담배 연기를 내뿜는다. 그럼 급행차를 인간으로 비유해 놓고 있는 거다 이거지. 근골이나 화류도 의인도 다 돼요? 어떤 근골? 네. 근데 봐봐. 이거 잘 보시는 게 조그마한 담배 연기면 얘 원관념은 연기, 굴뚝 연기고 의인은 급행차를 의인시켜 놓은 거야. 그렇게 되면. 알겠죠? 또 없어? 네, 그러면 다음 시로 넘어갈게요. 시조 3개. 하나 더 해도 돼요? 하나 더 하세요. 그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있잖아요. 이 기울어진이 좀 부정적인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어진이라고 하는 표현은 똑바로 서 있는 것에서 비껴나가 있는 현상인 거거든. 근데 이 장막이 자신이 보고 있는 그 풍경이라고 하는 게 진짜 기울어졌겠어? 그치? 그래서 이게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풍경이 기울어졌다 이거보다는 그 풍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화자의 정서가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네, 그러면 시조 3개 있는 걸로 넘어가 볼게요.